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미국 주식을 압도하는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어요. 금일도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아직 테슬라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포모가 심하실 거예요. 테슬라 투자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자율주행 출시에 청신호가 나왔어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다우보다 나스닥이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S&P 500이 6,000선을 넘어서고 나스닥이 2만 선에 다가서자 어느 정도 기술적 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CPI 지수 금주 발표가 되었었죠. 예측치에 준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달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겠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전년 대비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되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좀 치솟는 모습이에요. 4%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게 어느덧 4% 중반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최근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유가는 아직 70불대 초반에 안정화된 흐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우가 지금 잘 못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요.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어요. 오늘도 0.12%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 지수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다우존스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죠. 나스닥 상승세에는 두 명의 영웅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AI 주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팔란티어 국방에 지금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브로드컴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AI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봇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다른 AI 주도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스닥의 경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유망 AI 업체들이 나스닥의 반등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오늘 2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미국 기업으로는 9번째로 시총 1조 달러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폭증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위까지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11위가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여기 보시면 브로드컴이 이제 9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테슬라는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1.4조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30일간 주가의 행보를 보면 엔비디아는 이렇게 좀 처지는 모양이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괜찮아요. 버크셔 해서웨이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사우디 아람코랑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AI랑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오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업종 분류상으로는 AI 기업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AI 기업에 투자가 지속해서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 물가 발표가 끝났는데 CPI 지수는 예상치에 준하는 수치, P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미 연준은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는데요. 5.5%였던 금리가 4.75%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지금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95.3%예요. 차주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해 보이니까
아마 차주 목요일장까지는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서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증시의 경우처럼 잠깐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의 산타 랠리는 유효하다. 하지만 이러한 산타 랠리는 AI 주식들, AI 주도주랑만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도 4.33%나 올랐어요. 금일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 가운데 덕야청청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포모, 뭐라 할까요? 뭔가 상실감이라 해야 될까요? 질투심이 지금 폭발할 만한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슬라 투자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를 달성했다라는 이러한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중국은 역시나 전기차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침투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연간 신차가 약 2천만 대 정도 팔려요. 그런데 11월 달에 연간 1000만 대를 달성을 했다라는 건 중국은 2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신에너지 차라는 겁니다. 물론 신에너지 차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신차 중 2대 중에 한 대 이상이 신에너지차, 친환경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중에 한 대가요, 배터리 EV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속해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겠죠. 순수 E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 EV 침투율이 올해 11월 달에 30%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러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이 아직 15% 문턱에 다가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10%를 넘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벌써 3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 시장에 테슬라의 FSD가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테슬라의 존재감, 힘은 강력해지겠죠. 더 많은 차량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FSD 구독 수입은 플러스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월 3일에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 되겠죠. 원격 호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ASS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 업데이트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출시가 내년에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원래 중국은 좀 빠르죠. 이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얼리 아답터도 많고요. 테슬라 메가팩 상하이 공장이 지금 1월 준공을 또 앞두고 있죠. 굉장히 빠른 스피드입니다. 올해 5월 달인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거의 반년 만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도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업데이트도 내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3일에 나왔어요. 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중국의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안 나왔는데, 역시나 보셨듯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빠르게 출시가 되었어요. 작동 범위는 미국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맥스 레인지가 65m예요. 그러니까 65m 범위 안에서는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차량은 최대 145m 정도를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량을 호출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겠죠. 따라가는 게 145m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중국의 ASS 기능을 출시하면 가뜩이나 이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좀 뽐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리 아답터적인 성격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너도 나도 ASS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과시욕을 뽐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내 소프트웨어 수입, 소프트웨어 마진 상승을 하겠죠. ASS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 EAP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EAP 기능을 하려면 우리나라에도 약 한 450만 원 정도 내야지 구매가 가능한 그런 상품인데요. ASS 기능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마진이 더욱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SS 기능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요, 유럽과 중동에 출시를 한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능의 시사점, 이것의 업데이트의 시사점은요, 바로 FSD 출시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FSD를 출시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시장 상황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를 사용을 해보고 만족해 하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요. 로보택시라든지 완전 자율주행 FSD가 출시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행 테스트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유럽의 영국
영구죠. 영구 중립국 스위스에서 2025년 3월부터 완전 자율주행차 승인을 했어요. 굉장히 불리시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ASS 기능이 유럽에 출시를 이미 했다라고 했죠. ASS 출시 이후에는 역시나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출시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스위스에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왼쪽 변이 그 출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스위스 기관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스위스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뭐 한 개 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작은 국가이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스위스도 각 주가 있겠죠. 각 지역이 있겠는데 각 지역마다 승인된 구역에서는 운전자 감시하에 자율주행이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손을 떼고 가도 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자동 주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각 주마다 지정된 자동 주차 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는요, 운전자 없이 주차를 실행시켜도 된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이미. 자, 스위스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영구 중립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스위스가 이를 도입을 했다라는 건 다른 유럽 선진국들 이미 많은 EV가 보급된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스위스가 판을 깔아준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홀마스 카달로그님이 FSD 13.2를 사용을 해서 로스앤젤레스부터 샌디에고까지 제로 인터벤션, 그러니까 무개입으로 주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작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214km의 이 거리를 무개입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웨이모 서비스 지역이 나와요.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구역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에서 30km 정도의 제한된 구역에서만 웨이모는 로보택시가 가능을 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3시간 214km 거리를 자율주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성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앞선 제가 말씀드린 사실만 참고하더라도 테슬라 주식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아도 3년간의 하락과 횡보를 끝내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요, 주가가 뭐 10배 가까이도 상승을 했어요. 자,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만 없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가를 잘 맞추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내년 예상 주가를 1000불로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상 주가는 실제 주가와 굉장히 흡사해요. 오늘도 테슬라가 436불까지 오르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예상했던 올해 예상 주가 467불에 성큼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 보이시는 주가의 산정이 시뮬레이션이 옵티머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외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로보택시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테슬라가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테슬라의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이버캡도 아직 출시를 안 했고 로보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로보밴이 나오면 이게 20인승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의 버스가 이걸로 다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옵티머스 로봇은 가정에 최소 한 대에서 2대가량 상주를 하면서 인간의 삶을 도울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부분은 공장이라든지 외부 작업에 투입이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옵티머스 가치는 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테슬라가 26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1000불 역시 저렴해질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묻어두고 자신의 투자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재 CEO, 인류애가 있는 CEO, 세계 최고 부자를 믿어야만 하십니다. 테슬라 주가의 최근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산 순위는 640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2등과 무려 거의 2배 차이가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치가 25조 달러까지 육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겠죠. 다만 아셔야 될 만한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들쑥날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테슬라라는 배에 타고 있으면 굉장히 심한 멀미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금일 436불까지 오르면서
내년 예상 EPS가 지금 3.3불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올가의 전망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겠지만 내년 예상 컨센서스인 3.3불로 현재 주가의 436불을 나누어 주면 132배라는 PER 지수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2021년에 414불에 고가를 형성했을 때 그때 PER 수치가 145배 수준이었어요. 현재 132배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근접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되면 쉬어가는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145배로 주가를 산정했을 때, 그러니까 145배에다가 내년 예상 EPS를 곱해주면 주가가 나오는데요. 478불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올해 예상 주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주가까지 오를 수는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PER 수치에 또 저항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잠깐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오르는 상황에서도 크게 쉬어가는 흐름이 한 번씩 나왔던 테슬라였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테슬라의 펀더멘탈 EPS는 이렇게 상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주가는 너무나도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너무 스카이 라케팅을 하긴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2020년에 이렇게 스카이 라케팅 했던 주가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한 번씩 나오죠. 자, 이렇게 쉴 때마다 20에서 30%씩은 빠집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고, 다만 내년에 호재가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장기 투자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당연히 뭐 열심히 모아 가셔야겠죠. 부단히 모아 가시면 향후 5년 안에 정말 큰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좀 보이스가 안 좋았던 점 양해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